손발이 저리거나 무감각해지는 증상. 혈액순환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신경포착증후군에서 포착이란 신경이 꽉 잡혀 있거나 아니면 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발로 가는 말초신경이 손목, 발목, 팔꿈치 등에서 눌려 손발이 저리다든지 아프거나 한다든지 하는 감각 이상이라든지 힘이 떨어진다는 운동 이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신경포착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미스테리한 증상, 신경포착증후군. 심하면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데. 손과 발로 가는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져 있으면 손과 발이 저리거나 아파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이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든 경우도 있으며 손에 힘이 떨어져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손동작이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손목, 팔목, 발목 터널 증후군이 바로 오늘의 주제. 현대인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신경포착 증후군의 4가지 유형을 오늘 TV닥터에서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요? 자, 오늘부터 TV닥터를 또 새롭게 진행할 아나운서 안희성입니다. 앞으로 알찬 정보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원을 사실은 빌었어요. 어여쁜 진행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어여쁘게 만들어 주십사 했더니 실현 가능한 쪽으로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아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워낙에 건강 정보가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이 네. 중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서 부지런히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네.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불청객. 신경포착 증후군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여러분. 어려워요, 말이. 말이 어렵죠. 신경포착 증후. 신경이 이렇게 꽉 잡힌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또 있죠. 네, 흔히 우리가 알고 많이 있는. 들어봤던 No. 손목 터널 증후군, 그렇죠. 리고 팔목 터널 증후군이 예. 바로 이 신경포착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즘 네.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뭐 한 가지 자세를 이렇게 오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잘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컴퓨터를 꼭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는 그 주부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님들께서 왜 손발 이렇게 쩌릿쩌릿하신 분들 근데 맞아요. 원인을 못 찾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오늘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 손발 저림의 원인 신경포착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곽재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셨을 때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말을 좀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선생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형외과 전문의가 목소리가 좋으면 네, 예. 어떤 장점이 있어요? 특별한 장점은 없고 네. 예, 말을 설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편하긴 편하지만 뭐 병원에서 인기가 많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여성 되겠습니다. 아니, 환자분들은 본인만 모르시는 여성 거 환자분들이 아닐까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신경포착 증후군이 주부들까지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그 길을 걷다 보면 예.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걷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게 되면 계속 컴퓨터 앞에서 일만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손가락과 그리고 손목, 팔꿈치를 자주 쓰시는 현대인에게서 자주 발생하고 네. 그리고 평소에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이 예. 발목 관절이나 발에 무리를 줘서 신경이 포착되는 그런 예. 유발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신경포착이란 말이 결국 신경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쪼이게 된다라는 뭐 그런 네. 의미일 텐데 우리 몸에 사실 신경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네. 가는데 굳이 흔하게 생기는 부위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상지와 하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예. 상지 쪽에는 제일 흔한 부위가 손목 부위가 되겠습니다. 손목. 네. 예.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 그리고 어깨 쪽으로도 올라갈 어깨. 수가 있고 예. 하지에는 발목과 발목. 발바닥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쓰는 부위들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발, 이렇게.
발바닥까지도. 발바닥까지. 네, 예. 발바닥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좀 흔하게 우리가 앓고 있는 예. 손목. 제일 흔하죠. 네.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터널, 공간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예. 우리 손목을 이루는 뼈와 네. 그리고 그 위쪽에 인대로 구성된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힘줄과 신경이 이렇게 예. 같이 지나가게 되는데 예. 네. 이 저 어떤 노란 게 신경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공간이 좁아지거나 예. 아니면 이 내부에 있는 압력이 증가해서 예. 신경이 압박받아서 손바닥이나 손가락 쪽으로 가는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잘 네.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그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예.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그 인대가 두꺼워져서 직접적으로 노란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 예. 그리고 두꺼워져서. 예,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손목 주위에 골절이나 이전에 관절이 빠진다든지 네. 탈구가 생겨서 눌리는 경우 그리고 예. 감염 그리고 다치거나 손을 많이 쓰셔서 예. 힘줄막이 붓거나 네. 아니면 두꺼워져서 예.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임신 시에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몸의 부종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기는 왜 이렇게 빨래 열심히 이렇게 짜는 비틀어서. 동작,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 꽉 짜거든요. 그다음에 걸레질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잘 온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손을 많이 쓰고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힘줄이 붓고 그리고 관절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신경을 더 압박을 잘하게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네. 다쳤거나 네. 어쨌든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증후군에 많이 나타나죠? 예, 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쉽게 요약하면 중년 이후의 여성분에게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30에서 60세에 때 호발을 하게 되고 네.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여자가 더 많네요. 예, 맞습니다. 남자보다 여자에서 한 5배에서 6배 정도 많이 그렇게 발생하게 차이가 나요? 됩니다. 네, 그리고 비만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잘 생기고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께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 외에는 여성분들은 임신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임신의 원인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집안일을 많이 하셔서 많이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만나 보다. 근데 우리는 아파 본 적이 없어서 아파 보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네, 싶은데 그래서 그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오른쪽 손가락이 예전부터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특히 밤에 되면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손뼉을 이렇게 친다든지 손바닥이 좀 오래 짚고 있으면 이 손바닥 쪽이 되게 굉장히 아팠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갔고 혈액순환이 안 손가락 관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방을 받아갖고 혈액순환제 관절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부터 먼저 드시고 오시는 분들 그러다가 많죠. 왜 예. 안 낫지? 안 낫지, 안 해서 낫지. 이런 진단까지 받게 되시겠죠. 네. 저희가 증상을 들어봤는데 더 심한 분들도 많으시다고요? 네, 물론 많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증상은 엄지와 그리고 예. 검지, 중지, 예. 약지에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네, 저기죠,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빨간 색깔이 빨간색 부분. 표현하듯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예. 그리고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뭔가 내 손 같지 않은 느낌? 맞습니다. 예. 네. 물론 이 부위 말고도 손목 그리고 팔꿈치까지 통증이 이렇게 퍼지는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손목을 많이 오랫동안 구부린 자세에서 흔히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감각 이상이라는 것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예. 환자분들이 오시면 불이 붙는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불이 붙는다. 네, 예.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그런 느낌도 있고 예. 전기가 오듯이 저린 느낌도 있고 아하. 둔하게 아픈 느낌도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그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면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밤에 특히 주무실 때 너무 아파서 손이 불이 붙은 것처럼 많이 아파서 잘 때 더 심해지나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잠을 깨는 경우도 있고 예. 잠을 깨서 손을 이렇게 몇 번 털어주시고 나면 예. 증세가 호전되고 이런 증세가 우리가 밤에 운다. 그래서 야간 통곡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면 네. 얼마나 서럽겠어요. 눈물 나죠. 그럼 야간 통곡이 되는 옆에서는 겁니다. 막 쿨쿨 자고 있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맞아. 근데 신경이 이렇게 눌러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면 통증 말고도 다른 증상들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신경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진행이 돼서 네. 신경이 눌리게 되면 예. 처음에는 타는 듯한 증세보다는 엄지 쪽으로 가는 예.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각이. 엄지가 예. 그렇습니까, 특히? 예, 특히 엄지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병뚜껑을 열기 힘들 정도로 손에 힘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 예, 말씀하시죠? 예. 이걸 따기가 힘들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손목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손이 붙지도 않았는데 부은 것처럼 느껴지는 손가락에 우리 종창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더 심해져서 신경이 더 압박을 받으면 손에 땀이 나지 않는 등의 교감신경마비 증세도 보이게 됩니다. 그 신경이 결국 이제 자기 기능을 못하면 나타날 수 있는 온갖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병원 가야지 해서 도착을 하면 이제 네. 온갖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네. 검사부터 시작하죠? 처음에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검사는 손가락 쪽에 감각이 괜찮은지를 네. 먼저 보고 예. 그리고 손에 운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먼저 관찰을 합니다. 예. 감각을 볼 때에는 네. 엄지와 그리고 예. 검지, 중지, 약지의 손가락에 바늘 같은 걸 이렇게 사사살 찔러 보시더라고요. 예, 진짜요? 감각을 예, 느끼는지 오. 예, 그런 검사도 하고 그리고 감각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든지 예. 아니면 감각을 아예 못 느끼다든지 네.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운동은 신경이 가는 여러 가지 근육 중에서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이 무지구근 예. 이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 주로 손을 꽉 잡아 본다든지 네. 아니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예. 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엄지 손가락을 관장하는 근육인 거죠. 예, 이 힘이 빠지게 무지구근이라고 되면 합니다. 이 부분이 볼록하게 나와야 되는데 볼록하게 나오지 않고 움푹하게 들어가거나 예. 그러면서 힘도 없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병뚜껑도 못 따게 되는 네, 거죠.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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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다른 검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제일 쉬운 검사는 엄지와 약지를 이렇게 마주대고 힘을 꽉 주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보통 보면 그 무지구근이 예. 탁 단단하게 강하게 힘이 수축해서 가죠. 예. 예. 그런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진행이 되신 분들은 눌러보면 물렁물렁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움푹 예. 들어간다든지 예, 예.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탁구공처럼 네. 만져진다 해서 탁구공 징후라고 하는데 예. 탁구공 징후가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치료로는 반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들 지금 어때요? 저희들 잘 아프세요? 근데 되고 이렇게 있나요? 했을 때? 안 아프시죠? 골프공처럼 저는 단단하십니다. 괜찮은데. 예, 괜찮습니다. 안희성 씨는 예. 어때요 보이세요? 괜찮은가요? 괜찮으십니다. 약간 망설이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해머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 톡톡톡 두드리시기도 하고 그런 네, 거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검사는 뭐예요? 그런 검사는 예. 우리가 그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검사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타진 검사라고 해서 예.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살살 두드리거나 아니면 10초 정도 꽉 누른 상태에서 예. 손가락이 저리거나 어디를 두드리는 거예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앞부입니다. 예.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눌러서 이건 우리가 집에서도 한번 바로 지금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해볼 수도 네,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를 톡톡톡 두드린다고요. 톡톡 두드리면 예. 손가락으로 저린 증상이라든지 전기 오듯이. 전기가 오듯이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오랫동안 누르고 있을 경우에도 예.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네. 손목 터널이 좁아지게 하는 손목을 구부리는 자세를 일부러 유도해서 그림에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손등을 마주대고 네.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예. 1분 정도 1분 정도 있으면. 있으면 손이 저리다든지 예. 손바닥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나면 그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해볼 수도 있는 거지만 병원에 선생님을 찾아가도 선생님도 이런 검사를 다 해보시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맞습니다. 전문의가 그렇게 해서-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예, 자, 예. 자 이제 치료를 합시다 하면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있어서 치료의 근본적인 원칙은 손목 안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증세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무지구근이 예. 정상으로 단단하게 만져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진 않다. 예. 이럴 경우에는 예. 수술을 하지 않고 예. 약물 치료라든지 네. 아니면 물리 치료 예. 그리고 손목을 자주 사용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손목을 좀 덜 사용한다든지 예. 기부스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계신 맞습니다. 분들도 있던데 그죠? 예.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게 손목을 네. 핀 상태로 기부스를 해주면 증세가 좀 덜해지기도 그럼 합니다. 그런 부목 같은 거는 얼마나 이렇게 대고 고정하고 있어야 보통 돼요? 증세가 없어질 때까지 부목을 고정합니다. 아, 네. 그러면 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있을 그 경우도 정도까지는 있나요? 하지 그건 아니고요. 않습니다. 예. 하고 있는 동안 부엌 일도 안 해도 되고 좋잖아요. 그런데 예. 이건 뭐 재발하거나 이런 위험은 없어요? 한번 어. 이제 없어졌다가 증상이? 약물 치료가 반응이 없거나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깁스나 이런 예. 게 소용이 없다면 예. 저희가 손목 터널 내로 예. 소염제를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 직접적으로? 네, 네. 예. 한 2달에서 넉 달 동안 예. 신경 주위에 있는 것을 줄어들게 해서 상대적으로 신경이 조금 신경이 가는 길이 넓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치료들은 효과가 좋지만 되게 일시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잠시는 좋아지는데 네. 일을 또 하실 그때뿐이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예. 또 나빠지고 그러면 네. 2개월 내지 4개월마다 또 이거 뭐 보톡스랑 비슷하네요, 그죠? 아니, 근본적으로 그럼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네, 써야 예. 되겠어요. 그 방법이 이제 우리 그 수술적 치료인데 네. 옆에서 보시면 예.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지붕인 잠깐 지금 여기가 손바닥인가요? 네, 손바닥입니다. 네. 예, 손바닥이고 여기가 손가락 쪽이고 예.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지붕인 행수근 인대라는 인대를 이렇게 열어주면 안에 예. 노란 빛깔로 신경이 보이게 됩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지금. 예, 바로 예. 저 네네. 노란 부분이 눌리기 때문에 아픈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 보면 오랫동안 눌러져 있을 경우에는 정중신경이 홀쭉하게 줄어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볼 위축이 돼 수가 있군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라도 뭐 4개월마다 주사를 맞느니 차라리 그냥 수술 한 번으로 확 끝을 내보고 싶긴 한데 네. 저렇게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부위잖아요. 사실 맞아요. 손바닥이. 그런데 저렇게 수술 한 번 받고 나면 뭐 며칠씩 이렇게 못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나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예. 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동안만 이제 기부스를 하고 조치만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상처에 물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수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를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네. 수술 치료를 더 선호하시는 저도 분도 그게 많습니다. 나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그럴 수 근데 있겠구나.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림만 봐도 네. 지금 얼마나 깊게 들어가서 뭐 네. 무섭거든요. 게다가 아까 주사도 얘기하셨죠. 네. 그 예. 바늘 푹 찌르는 거 무섭거든요. 그래서 예. 나 안 할래, 나 병원도 안 갈래. 그러다가 어. 방치를 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신경이 손상이 돼서 증세, 특히 손가락이나 손바닥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여기서 더 눌린 상태가 진행되면 통증과 그리고 밤에 아픈 증세가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 없어져요? 네. 그러면서 환자들은 증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병이 호전된 걸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손에 있는 근육의 힘이 심하게 떨어져서 신경이 죽어버려서 못 예, 느끼는 예. 거구나. 어머나. 근데 그걸 우리 착각하겠네. 나 다 나았어. 나은 것처럼 그죠? 아이고 네.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예, 없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방법이 있나요? 뭐 뚜렷하게 정해진 뭐 방법은 없습니다. 예. 주로 이제 원인을 피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유발하는 자세를 없애주는 것인데 저희 그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시면 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면서 손목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손목을 오래 구부리거나 이런 자세를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스트레칭을 자주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스트레칭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배워서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저희들이 어렵게 물리치료사 네, 선생님을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예, 섭외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배워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동은 주먹을 쥐고 다시 손가락을 편 다음 손을 5번에서 10번 정도 털어주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팔꿈치와 손목을 완전히 편 다음 반대쪽 손을 이용하여 몸쪽으로 손가락 전체를 최대한 당겨주며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막 따라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모든 네, 카메라 네. 감독님, 네. 지금 스태프분들도 열심히 따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 계속 이거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쉬워요 방법도 그죠? 털었다가 뒤로 이렇게 쭉 당겼다가 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털고, 응. 당기고, 당기고. 털고, 네. 당기고. 네. 자,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신경포착 증후군 중에서 이제 손목 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어디가 또 아까 많이 팔꿈치 얘기하셨죠? 팔꿈치. 예, 그죠? 예. 네.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평소에 팔꿈치를 굽히고 책상에 길에서 오래 앉아 있는 편인데 몇 달 전부터 4번째, 5번째 손가락이랑 손등이 저려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또 아파트 현관문을 열쇠로 꽂고 돌리다가 열쇠를 자주 떨어뜨리곤 합니다. 이 열쇠도 못 돌릴 정도로. 예. 손목에 그럼 생기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팔꿈치에 생기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 예. 예, 말이 길고 그리고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냥 주관, 우리 예. 팔꿈치에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아, 주관 주관. 네. 증후군이라고 쉽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예. 이 병은 어떤 병인가요? 주관 증후군은 예. 손등과 그리고 4번째, 5번째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팔꿈치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눌려져서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원인은 이 팔꿈치 주위에는 척골 신경이 주위에 여러 가지 인대나 근육 네. 그리고 뼈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림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척골신경. 팔꿈치의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로 된 부위가 좁아져서 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원인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전에 팔꿈치가 부러져 있거나 다쳐서 팔꿈치가 이게 밖으로 향하게 되는 변형이 생길 경우 안쪽에 있는 신경이 당겨져서 신경이 긴장되게 되므로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원리는 같은 거네. 신경을 압박하게 되니까 이런 증후군이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손목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그 자세나 어떤 동작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연관이 있습니다. 네. 신경이 당겨지는 예.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신다든가 어.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발생할 예. 수가 있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책상에 앉아서 예. 공부를 한다든지 네. 일을 하신다든지 예. 아, 그런 지금 분들. 여기 자세가 딱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 예. 매일 우리가 이러고 있지 늘 하고 않아요? 있는 자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하루에도 예. 몇 시간씩 턱 이렇게 괴고 마우스에 손 올리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그림에서와 같이 팔꿈치를 예. 책상 딱딱한 바닥에 대서 예.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턱을 괜다고 하는 네, 그런 예. 자세인 거죠. 안희성 씨가 하면 이제 꽃받침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아, 네. 저는 저기 얼굴이 무거워서 이렇게. 이런 자세가 안 좋다는 얘기고 또 왜 그 우리 옛날에 자습하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자다가 이렇게 맞아. 자다가 일어나면 팔 피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예. 것도 저기 해당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제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척골신경이 이렇게 포착이 그래서 돼서 여기가 이렇게 생긴다. 아팠었구나.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증상이 시작됐다 싶으면 진행 과정은 어떻게 돼요? 척골신경이 경하게 눌리게 되면 네. 4번째, 5번째 손가락에 저린 감각이라든지 통증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만 더 눌리게 되면 예.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죽어버려서 열쇠를 잡고 돌리는 동작이 안 된다든지. 아까 그분도 열쇠 네, 터뜨리셨다고. 맞습니다. 예. 네네. 정밀한 저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밀한 손동작이 되지가 예. 않습니다. 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욱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예. 느끼는 감각이 소실한다든지
팔꿈치 주위와 그리고 손의 기능이 떨어져서 손을 대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 선수들, 특히 투수들이 이렇게 공 던지다가 팔꿈치 부상당해서 야구 팬들은 왜 다 아실 겁니다. 토미 존 서저리 같은 거, 예.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공 던질 일도 없는데 그냥 턱 꿰고 있고 그냥 이렇게 마우스만 한다고 클릭할 뿐인데. 그것만 했을 뿐인데도 팔꿈치 부상이 올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척골신경 손상이 더욱더 진행이 된다 하면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손등뼈 사이에 근육이 죽어버려서 오. 손등 사이 어디가요? 네, 이쪽 부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손, 우리 손등이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예. 근육이 많이 지금 사라진 모습이죠. 뼈가 앙상하고 인대들 보이고 그죠. 예, 네. 어르신들 손을 보는 것처럼. 아하. 네, 손등뼈 사이에 근육이 네. 죽어서 손이 예. 움푹움푹 파인 느낌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병원을 찾아가면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검사를 하세요? 아까도 처음에 이렇게 두드려보고 이렇게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감각 그리고 운동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감각 검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는 것이고 네. 운동 기능 검사는 팔꿈치를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이겠습니다.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 우리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이 예. 안쪽 뒤쪽을 예. 두드려서 예. 증세를 일으키거나 하는 저리고 또 화끈거리고 이런가 보죠. 예, 네. 티넬 징후라고도 하는데 예. 이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네. 손목을 핀 상태로 네. 이렇게 1분에서 한 2분 정도 있으면 예.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어. 통증이 생긴다든지 하면 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구부려서 네. 눌러보고, 눌러보고, 통증이 있는지. 예, 이렇게 비틀어보고 오래 있으면 또 저린 증상이 올 수도 있다. 이쪽으로. 네. 네네. 그러면 이런 이제 검사를 했는데 뭐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예. 그러면 또 치료를 어떻게 잡게 되죠? 치료로는 주간 증후군의 경우에는 50% 정도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를 네. 오랫동안 하는 것을 피한다든지 예. 그리고 손목, 팔목을 핀 상태로 예. 기우스를 한다든지 해서 예. 50% 정도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후가 좋군요. 예. 그리고 특히 증세가 심하거나 그 정기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 저희가 그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팔꿈치의 근육 위축이 관찰되는 심한 경우 그리고 외반조와 같이 확실히 뼈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네. 그리고 주관 안으로 예. 종양이 있는 경우 예. 그리고 신경이 재발성 탈구가 있는 경우 아, 자꾸 신경이 빠져나간다, 그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까지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야구 선수도 아닌데 팔꿈치 수술을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예. 예방하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네.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신경이 압박받는 자세를 피해야 되는데 팔꿈치를 오래 구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책상에 기대어서 책상이나 의자에 팔꿈치를 기대고 있는 자세를 피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팔꿈치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팔꿈치의 그 근육과 그다음 근검막을 신장시켜서 신경을 조금 터주면 네. 증세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팔꿈치 쪽에 무리를 주지 않는 네. 방향으로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신경포착증후군 우리가 이제 손목과 팔꿈치, 주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좀 다른 부위로 내려가 볼까요? 환자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조깅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이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따가워서 좀 통증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안 할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는 발목 요 안쪽에 복숭아뼈 있는 데가 신발하고 이렇게 닿은 부분이라든지 바닥에 발이 닿으면 엄청 이렇게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걷기도 좀 힘들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조깅을 하시던 분인데 네. 발목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선생님? 예, 지금?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발목 터널 증후군의 전형적인 손목 말고 발목 터널 예, 증후군. 예. 네. 예, 증세를 그 환자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예.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발목 안쪽 복사뼈 밑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 그 위를 굵은 지대라는 섬유성 근막이 덮고 있는데 발바닥과 그리고 발가락으로 가는 이 노란 경골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손목 터널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예, 네. 원리는 비슷합니다. 예. 네.
발바닥에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발바닥까지도 이렇게 통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아까는 뭐 타는 듯한 찌릿찌릿한 이런 증상 설명해 주셨는데 네. 발바닥은 어떤가요?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게 말씀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예. 주로 발바닥에 특정 부위를 이렇게 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예. 그리고 주로 발목 안쪽에 예. 통증을 느끼게 되며 그리고 발바닥 안쪽을 따라서 예.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림 감각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은 원래 이렇게 지탱하고서 오래 버티는 구조물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네. 버티고 예, 있잖아요. 예, 이러고 있는데 네. 근데 뭐 똑같은 이유로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예, 발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네.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외적인 요인은 이제 고골, 종골 그리고 후경골에 그 뼈가 부러져서 발 안에 있는 뼈들 이름이죠, 지금. 예, 어렵다. 어쨌든 발 안에 뼈들이 예, 예, 부러져서 예. 예. 부러져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와 예.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힘줄들이 예. 두꺼워지는 경우 아, 건초염이라고 힘줄이 표현합니다. 건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 말이 어려운데 네. 그리고 발 뒤꿈치가 안으로 휘었거나 밖으로 휘는 내반 및 외반 변형이 있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왜 내부 요인요 또? 예. 내적인 요인은 발목 터널 안쪽에 양성 종양이 생겨서 신경을 압박하는 결절종, 지방종, 신경초종 등이 있고 아, 저기도 종양이 생기는군요.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맥류, 그리고 예. 부장족지 굴건이라든지 예. 신경주막 섬유화, 그리고 강지성 척추염과 같은 류마티스 질환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울 때는 네. 무시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무시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생길 때요, 사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나 발목 터널 증후군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거의 처음 듣는 이름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냥 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네. 뭐 이상이 있나? 하지만 이걸 좀 알아내기 위해서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발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대체로 증세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진단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면 발목 뒤쪽을 경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이렇게 두드리거나 예. 30초 정도 오래 누르면 발바닥 안쪽을 따라서 방사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발 뒤꿈치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상인들도 이제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30초 정도 압박을 하면 네.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그걸로 확진을 하지는 않고 예.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정기적 검사,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근전도를 해서 확진을 내리기도 합니다. 흔한가요,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흔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거 자꾸 그 평발 있으신 분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평발 있으신 분들이 이게 더 잘 오는 경우 그런 거 있나요? 예, 그 평발하고 같이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는 많지만 예. 둘 사이에 이제 직접적인 뭐 인과관계가 그렇진 밝혀지지는 않고? 않았습니다. 예.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일단 진단을 받았다? 그럼 예. 어떻게 치료에 들어가죠? 발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압박하는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네. 증세만 있는 경우에는 네. 한 6주에서 12주 정도 예. 약을 투여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먹는 약이요? 예. 아. 소염 진통제라든지 항경련제 그리고 가바펜틴 같은 약을 쓸 수가 있으며 예. 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 아치대 예. 같은 삽입 보조기를 사용해서 발의 모양을 변형되지 않도록 잡아줘서 보통 저런 거 평발일 때 쓰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발의 모양을 잡아줘서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하는 아치를 만들어서 네, 방법도 있고 예. 그리고 발목 터널 안쪽으로 소염제를 주사를 해서 증세를 호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주사를 하기도 하고 수술도 필요하면 또 하기도 하나요? 예, 증상이 아주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발목 터널 그 위쪽을 덮고 있는 굵은 지대를 절개를 해주는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 주사 같은 거 놓을 수 있어요? 팔목이나 네, 맞습니다. 팔꿈치처럼?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놓지는 않고 네. 거의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기간을 두고 놓기도 예. 합니다. 부위는 다르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거의 다 예, 비슷비슷하군요. 비슷합니다. 그죠? 예,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손목 알아보고 네. 팔꿈치 알아봤고 발목도 발목. 알아봤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자, 어디로 다음 갈까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할 때나 이제 평소에 구두를 좀 즐겨 신는 편인데요. 이제 신고 다닐 때 발 앞쪽이랑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평소에도 많이 불편하고요. 신발 집에서 이제 벗고 활동할 때는 괜찮은 편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니까 운동화를 신어도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발가락 쪽인 것 같거든요. 발가락.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질환인 거죠? 환자분의 증상을 들었을 때는 지간신경종이 가장 의심됩니다. 지간 신경종. 네, 예. 몰톤족지라고도 불리우는데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그 발가락으로 가는 지간신경이 예. 지간신경 주위로 조직의 섬유화라든지 이렇게 예. 좁아지는 원인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발등뼈 사이에서 이 신경이 끼어가지고 예.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 어. 발바닥 앞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지간신경종이라고 합니다. 뭐 보기만 해도 너무 아플 것 발가락 같아요. 사이에 신경에 종양 같은 덩어리가 하나 생겨서 증상을 일으킨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도 보여요? 그 종양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예. 저희가 이제 종이라는 말을 붙여서 예. 종양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예. 실제로는 지간신경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염증에 가깝다고 보시면 너무 되겠습니다. 겁먹을까봐 또 그죠? 네. 무서우니까. 같은 종양이니까. 예. 근데 아까 인터뷰하신 분도 여성분이고 예.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인가요? 여성분들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예. 여성분들이 굽이 높고 그리고 발가락이 들어가는 부위가 좁은 하의를 즐길 수 있기 여기도 때문에 한 분 어머나. 계신데 지금. 괜찮으세요? 저 갑자기 이렇게 신발에서 내려오고 싶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신발 그 앞쪽이 좁은 경우에는 네. 발가락을 이렇게 모아주기 때문에 발등뼈 사이가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더 압박하고 예. 그리고 발 뒷굽이 높은 경우에는 예. 발가락 관절이 펴져서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발등뼈 사이에 인대에 의해서 이 신경종이 눌려서 예. 증세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예, 보통 하이힐 하면 우리가 무지 외반증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다들 그죠? 근데 예. 병이 또 하나가 더 생길 예.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럼 지금 그 그림처럼 뭐 이런 종양이든 염증이든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지간신경종의 경우에는 네. 주로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네, 예. 발이라고 생각하고. 예, 발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증상으로는 그 앞발바닥에 예. 타는 듯한 통증과 그리고 저림 감각, 발바닥에. 앞발바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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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발가락으로 그 통증이 이렇게 방사되는 퍼지는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 주로 보행을 많이 하거나 예. 오랫동안 걷거나 심하게 이제 선 자세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하이힐 하루 종일 신고 계시고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리고 신발을 벗고 휴식을 네. 조금 취하시면 예.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지간신경종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한 손으로 발 앞쪽을 이렇게 움켜잡고 예.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그 발가락 사이 공간에 예.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보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종이가 아까 그 염증이 있던 자리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손을 꽉 쥐어서 네. 뼈 사이를 좁게 했을 때 예. 신경이 탁 튀는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손으로 만져지는 경우도 있네요. 네, 예.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인 거죠?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어느 사이라도 이제 네. 예, 문제가 될 어디라도 만한 지금 부위를 발생할 수 그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치료는 이 지간신경종의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약물적 치료에 그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자극을 피해야 되는데 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볼도 넓고 굽도 안 높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러나 미는 포기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요. 예. 예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아. 발바닥 앞쪽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실리콘 패드를 발가락 고리도 있어요. 아, 네, 예. 저렇게 해서 신발 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발 안에 넣어서 아. 그 착용을 합니다. 예. 그렇구나. 그리고 어휴, 수술하십니다, 이제. 와. 자, 그 약물요법이나 아니면 예. 그 소염제 주사요법까지도 반응이 없을 때는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간신경종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잘라서 꺼내줍니다. 지금 꺼내고 있는 이 부분이 종양이에요? 예, 병변 부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수술을 해서 자르게 되면 그 자른 부위에서 신경종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예.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힐이 저렇게 무섭습니다. 뭐 그래도 그 다 무서운 신으실 걸 거지만. 매일 신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여성분들 중에 왜 이렇게 뭐 화장품 판매점 이런 데서
패드 같은 거 예방한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네. 효과 있을까요? 안 하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예. 대체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패드 같은 경우는 두껍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뭐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패드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신경 포착 증후군 우리가 손목부터 살펴봤잖아요. 팔꿈치, 예. 주간, 발목, 발목, 예, 발바닥까지. 네, 네. 지간까지 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또 이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후군이 나타나는 부위가 있을까요? 네, 손과 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손 쪽에는 척골관 증후군 그리고 또 다른 신경인 여골신경 포착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발 쪽에는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비골신경 또는 비복신경의 포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보통 선생님한테 오실 때는 이 병인 줄 모르고 네.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내가 이런 것 같다라고 오실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외래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예.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께서 네. 할머님들이 많으신데 할머님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예. 손발에 피가 안 가니까 예. 혈액순환제를 처방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할머님들에게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처음에는 이제 약을 드리면 예. 신경이 그 증세가 호전되기 때문에 할머님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특히 목욕탕 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위 할머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서로 막 떼밀어 다른 할머님들이 또, 찜질방이나 이런 데 또 그죠? 오시고 예,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스스로 오판을 해서 그냥 네, 네. 아무 약이나 이렇게 처방 받는 거는 안 위험할 되겠어요. 수 있다. 네. 예, 예. 오늘 저희가 신경 포착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 부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하이힐 신으시는 여성분, 젊은 여성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병이라서 예, 예. 뭉뚱그려서 뭐 이렇게 해주실 말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신경 포착 증후군은 피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있고 그리고 예방을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그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그런 나쁜 자세라든지 습관을 먼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오래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주고 네. 그리고 신경이 눌려지는 관절마다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예. 되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초반에 의심되는 증세가 생겼을 때 네. 전문의를 찾아가서 미루지 마시고. 예, 진료를 보고 치료를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신경 포착 증후군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데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우리가 평소 스트레칭을 해주고 특히 잘못된 자세 이거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니까 네. 미리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손발저림의 원인 신경 포착 증후군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곽재용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